안녕하십니까. 문화적 심리적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석입니다. 자, 요즘 우리한테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대외적인 행사를 할 때 꼭 밤에 합니다. 자정 무렵에 꼭 해요. 왜 자정에 해야지만 하는가라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인가 그때 북한 정권 창설 기념일 때 그때도 열병식을 어떻게 했어요? 밤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그리고 이번 6월 14일 날 북한의 그 8차 노동당 대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후에 이제 열병식이 일어났는데 또 마찬가지로 밤에 했어요. 밤에. 왜 도대체 북한은 낮에 열병식을 보여주지 않고 밤에 보여주는 것인가? 의심이 굉장히 났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북한의 모든 정보라든가 북한에 여태까지 있었던 재반 행태에 대해서 생각을 연계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북한 정권은 대외적인 어떤 자신감이 없어요. 분명히 북한은 살아있다, 우린 살아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환한 대낮에 안 보여줘. 꼭 밤에만 보여줘요. 밤에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유가 자신감이 결여된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보여주는 자신감이 결여된 거죠.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주간에 보면 어때? 많은 것들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실제 현대 장비로서는 야간에 이루어지든 주간에 이루어지든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것을 행사를 주관하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생각이 돼요. 아, 밤에 하니까 많이 안 보여질 거야. 어두운 모습 또는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가려질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자신감 있는 모습은 실시간에 보여주는 것이 가장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실수하는 모습도 그것도 설득력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시간에 안 보여주고 녹화를 해서 또 나중에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대회에 공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편집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감 결여거든요. 그럼 자신감 결여가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결여됐다는 이유 중에 또 이제 숨기고 싶은 또 어떤 이유들이 있겠죠.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걸 겁니다, 아마. 제가 노인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 제가 우습게 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북한 정권에 보면 김정은이 딱 나타나요. 김정은 나타나면 그 옆에 왼쪽 오른쪽 처음 그 뒤에 촥 누가 나타나죠? 참모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의 핵심 계층들이 핵심 요원들이 쫙 나타나는데 젊은 사람 하나나 있어요. 김여정이 빼놓고 다 늙었죠. 아, 북한 정권은 노쇠했구나. 노인들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비춰지면 이제 몇 명만 보여줘요. 참석 열병식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보십시오. 아주 젊은 군인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를 보여주고 싫으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몇 퍼센트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약 2%가 걸려 있다고 그럽니다. 싱가포르는 요즘 참 부러운 나라인데 코로나 백신도 아마 전 국민이 다 맞고 벌써 2차 접종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 나라도 5% 정도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대요. 그건 대개 10% 미만의 국민들이 잘 사는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어때요? 국민의 과반수 정도, 약 47%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실태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했던 모든 이러한 행사 장면 같은 걸 봤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북한의 실태를 이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거기에 동원됐던 그때 당시가 아마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추웠던 시기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한국에도 벌써 영하 20도 이하로 막 떨어지고 그럴 때인데 그 시기인데 그것도 밤에 이루어진 거예요. 가장 영하권으로 많이 기온이 떨어지는 시기, 자정 무렵이잖아요.
그때 그 행사들이 이루어졌어요. 거기 등장하는 저 병사들 보십시오. 얼굴 다 부어있잖아요. 퉁퉁퉁. 정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북한에는 인권이 없는 나라구나. 인권이 없는 국가구나. 즉 인권유린 실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세계 여론도 언론도 아마 그런 얘기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자, 그건 이제 그렇고 열병 그들이 우리한테 전 세계에 보여준 메시지가 뭐예요? 대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대내적인 메시지는 대내 심리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민 통제죠. 대내 결속을 다지는 거예요. 자, 북한이 못 살고 그런 거 북한 주민들은 압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난의 행군 정신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고난의 행군 정신을. 언제까지 우리는 고난의 행군만 해야 되는가라는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러면서 뭘 보여줬어요? SLBM과 같은 전략무기라든가 미사일 같은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북한은 뭐죠? 주민 통제 어떻게 해요? 당이 결정하면 뭐다? 무조건 따른다. 무조건 따르는 거죠. 말은 없지만 묵시적인 아마 위압감 같은 조장을 해서 기본 계층과 우리 전번 시간에 했던 기본 계층, 핵심 계층, 복잡 계층이 있었죠. 기본 계층과 복잡 계층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동요를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의 대내적인 결속의 의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그때가 저기일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 취임식 그런 기간이 그 주변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관계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별로 안 이루어졌었는데 성공적인 협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거냐면 SLBM, 미국 코앞에서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그런 저희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미도 있겠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의미는 봐라, 우리 이런 전략 무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핵도 있다. 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한국보다 우리가 월등히 군사력이 우세하다. 까불지 말아라 이거죠.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죠. 조장. 이게 공포심리전이죠. 굉장히 고전적 의미의 말도 안 되는 심리전입니다. 그래도 우린 먹혔잖아요.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북한을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 자기 친지들과 동료들과 북한에서 몰랐던 것을 전부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 썼는 내용이 뭐예요? 대북 전단이잖아요. 전단 살펴서 보내주고 쌀밥 못 먹는다. 그래서 쌀도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띄워 보내고 저쪽 서해안 쪽을 이렇게 물이 돌아서 북한으로 가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어요. 국민들의 권리를 했던 거죠. 시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김여정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 북한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이 뭐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고 제가 그걸 한번 글로 쓴 적이 있었는데 핵보다도 무서워하는 것이 뭐래요? 심리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심리전 중에 일부가 바로 뭐냐면 전단인데 이 국가에서 하는 전단, 군전단, 군에서 하는 전단 이런 전단이 아니라 그 탈북하신 분들이 하는 전단이에요. 전탄 살포. 그걸 보니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북한 당국에서 안 받겠어요? 특히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의 동생, 실세죠.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했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굉장히 나름대로 비방을 해서 실책을 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제가 봐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대가 뭐라고 그랬을 때 아마 대응을 안 하면 굉장히 최고의 그것도 심리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금방 끌려갔잖아요. 대북 전 국회에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지금도 되고 있죠. 그죠? 정말 무슨 얘기입니다. 창피한 일인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의 말에 의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자, 대한민국은 우리 북한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순응해라. 순응했지 않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만들었지 않냐. 비록 전 세계 웃고 있지만은 법도 만들었지 않냐. 순응해라. 앞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거 계속 순응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대남 심전의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아주 이슈화되어 있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주 의혹들이죠. 그 확실한 그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지만은 북한의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시키고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그 모든 문건이 담긴 USB를 전달해 줬다는 USB, 굉장히 무지무지한 그 정보가 담긴 작은 칩이죠. 이런 것을 전달해 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설마 그랬겠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만일 설령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면 저는 천인이 공날로 굉장히 정말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거든요. 북한은 북한 주민들은 내 동포죠. 북한 정권은 동포 아니에요. 적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그들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은 대적행,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이적행위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북한은 왜 그 대외적 행사를 밤에 하는가에 대해서 쭉 알아보면서 그들이 한 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최근에 이슈화되는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가 이제 문화적 심리적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꼭 중요해요. 북한 주민들이, 내 동포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통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전략을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전 세계에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세 나라 있어요.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공산주의입니다. 중국 공산주의입니다. 북한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유민주주의가 정말 인본주의예요. 공산주의 인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같은 편이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제거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뭘로 통제를 하죠? 모든 언론 장악합니다. 모든 언론 장악해서 정보를 안 줍니다. 정보. 우물안 개구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로 통제해요? 선전과 선동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제가 선전, 선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